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도와주십시오라는 자유 게시판에 긴급한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분은 지금 로또가 된 분입니다. 로또가. 이야, 로또가 왜 됐을까요? 행운을 맞았다 이거지. 행운을 본인 도와주십시오 걱정하기 전에 로또 맞은 사람이 도와주십시오 하면 됩니까? 살짝이 돈 찾아가지고 어떻게 혼자 쓸 걱정을 해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라고 공개를 해버렸네요. 자,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다, 즉 잘된 일이다, 잘된 일이다, 걱정하는 것이 잘된 일이다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 말 13년 운전직 정년퇴직하고 소방안전 2급 따고 몇 개월 아파트 시설 지원해도 답이 없어 시설은 무조건 지원해서 소방 2급 선임과 시설관리 경비까지 겸직입니다. 야, 겸직이래.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전루의 찬스가 온 겁니다. 지금 출근 3일째 와보니 신축 4층 부지런히 알아보니 전기는 전봇대 변압기에서 바로 들어와 수전실 없고 4층 옥상에서 상수압 수조 있고 소방펌프 충압 보조 있습니다. 1층에 피형 수신기 있고요. 1층과 3층에 프리액션 밸브 있습니다. 냉난방은 삼성 시스템, 엘베는 1대입니다. 제일 걱정이 시공사에서 4일 후에 인계한다고 기계 전기 설비 업체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너무 아는 게 없고 시간도 없고 인수인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야, 시공사 건물주 제가 3시 시공사에서 보여주는 리스트를 확인하는 건가요? 리스트에 사인했는데 추후 문제 생기면 어떤 책임 문제가 생기는지요. 참고로 건물주도 처음이라 잘 몰라서 저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모두들 처음엔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자, 우선 로또 맞았다 하는 것은 본인이 지금 취업을 했잖아요. 정년 이후에 취업한 거는 로또 맞은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정년 이후에 지금 취업됐다는 분 지금 말을 들어보고 있잖아요. 도와주십시오 걱정. 본인도 그런 걱정이라도 하고 싶은 분이 있잖아요. 취업만 되면 저게 무슨 걱정입니까? 저게 취업된 사람이 걱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 취업 안 된 사람은 저런 걱정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로또 맞은 거다 이거지. 로또. 두 번째는 제일 근무하기 좋은 장소에 취업을 한 거예요. 제일 근무하기 좋은 장소에 취업을 한 거. 건물주도 잘 모른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건물주한테 신뢰를 받았을 때는 오래 근무할 수 있잖아. 이야, 로또 맞은 거지. 그 다음에 제일 관리하기 좋은 건물, 2급 건물인데 4층, 엘리베이터 고장나도 오르락내리락 문제가 없어. 그 다음 설비가 그렇게 크질 않아. 옥상에 수전 설비가 옥상에 있고 조그만 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 설비는 본인이 책임을 안 져도 돼. 안전관리 대응을 할 거잖아요. 인수인계 관련 얘기하기 전에 장점이 정전이 돼서 정전돼도 그렇게 걱정할 게 없어요. 그 건물은 정전이 돼도 그렇게 걱정할 건물이 아니다 이거지. 발전기가 있으면 돌아가도 전기가 끊어지는 게 많아. 정전되면 끊어져 버리는 게 많다고. 걱정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다. 금방금방 들어오니까. 정전이 만약에 된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전돼도 걱정이 없어. 또 걱정 없는 게 소방 얘기했잖아요. 소방 수신기가 1급이라 1급 수신기가 달려있는데 4층이라 회로가 몇 개 안 돼. 찌르릉 하면 금방금방 올라가서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소방 감지기가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 있다 하면은 바로바로 확인해서 교체가 가능해. 건물에 상가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걱정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다. 즉 자기가 일을 하는데 제약이 별로 없다. 본인만 잘하면. 그 다음에 기계설비. 기계설비 냉난방 보니까 다 자동이야. 자동. 인수인계 받아보십시오. 다 자동이에요. 컴퓨터 모니터 요만한 거 하나 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온오프 하는 것만 제대로 하면은 걱정이 없어. 고장나면 나중에 그 업체에 맡기면 돼. 인수인계 받기 전에 걱정거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적다 보니까 경비 주차 근무까지 같이 해야 된대. 경비 주차 같이 해야 되는데 주차 대수도 많지도 않아. 경비 해봐야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경비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으로서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거니까 완장찬 거지, 완장찬 거. 본인이 세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세 가지 일. 행여나 그 현장에서 잘못됐을 때 경비까지, 주차까지 업무를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시설을 못하면 경비 주차를 할 수 있는 곳까지 다른 데도 갈 수 있고, 그런 건물이 제일 많단 말입니다. 대형 건물보다 그런 건물이 제일 많아. 그리고 혼자 또는 뭐 2명 정도 근무할 수 있겠지. 만약에 그러면 본인이 대장이라. 벌써 대장질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쪽 하는 거 아닙니까? 즉 관리소장이 된 거야. 1인 관리소장. 이야, 경험도 없이 저렇게 로또 맞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수인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인수인계는 건설사 건축을 하잖아요. 건물을 지으면 인수인계를 받는데, 만약 건물의 준공에 대한 것은 다 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관하고 인수인계가 다 되는 거야. 따지면 왜 세금은 또 건축주한테 올 거 아니에요. 건물에 대한 인허가 관련된 것, 돈에 관련된 건 모두 건축주 책임이니까 이것은 인수인계 대상이 아니고, 본인은 뭘로 들어간 겁니까? 뭘로 들어간 거예요? 시설관리로 들어갔는데 뭐 경비 주차까지 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인수인계 사항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는 공사를 맡은 업체가 있고, 그 다음 그 업체에 하도급 업체들이 있어. 큰 빌딩,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시설 관리에 관련 인수인계는 건축주까지 뭐 안 받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사인이 안 들어가도 관계없어. 근데 인수인계를 해주는 사람들은 전기설비, 뭐 기계설비, 뭐 소방설비, 주차설비, 이런 그 설비들이 있잖아요. 이런 설비들이 있어서 납품을 하거나 이제 설치를 했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현장을 떠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만들어서 테스트할 때까지는 본인들이 책임이야. 그런데 본인들이 거기에 취업한 사람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로또 맞아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질문하신 지리자한테 인수인계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업체들이 4일 후에 인수인계한다. 사실 하루에 다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지만 다 받아도 문제는 없어요. 하나하나 얘기하면은 우선은 사인해달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 전기 소방 부분은 이게 어떤 거예요? 전기 소방. 뭐 막 매일매일 가동하는 기계가 아니고, 전기는 공급하는 거, 전기만 공급하는 거, 소방은 감시하는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인수인계 받으면 돼. 인수인계 해달라면 설명해 보세요. 뭐 장비 리스트 뭐 해서 본인들이 인수인계 리스트를 만들어 와요. 그리고 A4 용지 하나에 인수인계서 해가지고 이제 뭐 인수합니다. 그 다음에 푸침 뭐 장비 리스트 뭐 공구라도 있으면 공구 뭐 그래가지고 사인. 그러면은 거기에 시공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공사. 그 다음에 납품업체 아니면 설치업체. 그 다음에 그걸 하도급이라 그래. 그 다음 시행사 아니면 건축주. 본인이 건축주 대리로 인수인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건축주 사인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걸 써달라 하면 되지만, 그 사람들이 잘 알아서 써옵니다. 인수인계서를 다 만들어 와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어떻게 아는 척 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인수인계서 이제 만들어 오십시오. 그러면은 한 장에 만들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붙임해가지고 막 매뉴얼 같은 것들 있으면 이제 줍니다. 줘요.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전기, 소방, 그 다음에 냉난방 설비 있다 했잖아요. 냉난방 설비. 예. 그 다음에 뭐 주차 설비. 뭐 이런 거 있어. 그러면 업체들이 알아서 가져오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인수인계를 해 가게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걱정할 필요 없어. 인수인계 해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2년, 3년 하자가 걸리는 거예요. 하자가. 그러면은 하자는
어떻게 하자 기간은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설정합니까? 법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기간이. 그런데 최저 다 2년씩 설치되어 있다. 2년씩 설비, 기계설비, 전기설비 뭐 이것저것은 모두 2년씩 하자라. 자, 그런데 만약 CCTV가 있을 거예요. CCTV 같은 거는 보면은 이거는 CCTV는 2년씩 안 해줘. 거기에 보면 자기들 하자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수인계서에 하자 기간을 명시하라 그래. 그 사람들이 쓰는 하자 기간은 아니에요. 완벽한 건 법적인 하자 기간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 안 해도 돼. 본인이 오늘 당장 모르면 내일부터 공부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선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자 기간 내에 모든 것을 본인이 습득할 수가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하자 기간 끝나면 어떻게 관리비로 돈 주고 수리하고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모든 것은 하자 기간 안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 다 교체 요청을 하면 돼. 그럼 본인은 하자 기간 안에 이제 몰랐던 것을 알면서 근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인계서에 사인하는 거 다 사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걱정 하나 할 필요 없이. 그 걱정거리 떨었잖아. 그냥 사인해서 그냥 줘. 알았어요. 단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본인이 잘 모르는 게 있어. 우선 전기설비는 안전관리 대행이 있어요. 그러면 어렵지도 않아요. 그 다음 뭐 외부에 있다고 문제되는 게 한 게 없어. 외부에 있으면 뭐 좋은 점도 있어요. 무식한 설비가 되는 거야. 무식한 설비. 예민한 설비가 아니고 무식한 설비가 되니까 뭐 별 고장도 없고, 외부에 있으면 유입 변압기 같은 건 비 잘 맞고 잘 돌아가요. 우리 전봇대의 변압기 뭐 탈나는 거 그렇게 봤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걱정은 할 게 아니야. 본인이 책임 범위를 벗어난 거야. 그러면은 그렇지만은 궁금하잖아. 그러면 전기설비까지 이렇게 오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물어보시면 돼. 근무하다 보면 다 익혀져. 그런데 당장 익혀야 되는 것이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익혀야 돼.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이제 뭐 무슨 비디오 폰으로 막 촬영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을 한번 잘라가지고, 아니 당신은 말이야 뭐 잘 알아서 그렇게 떠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대한민국에서 신축건물 인수인계 어떠한 개인이 신축건물 인수인계를 받은 경력이 저만큼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있다면 1, 2, 3명 안에 들어가요. 1, 2, 3명 안에. 이야, 진짜입니다. 신축건물 여러 번 인수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만약 한 현장에 가서 인수받아가지고 오래 근무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1997년에 국립김해박물관, 2000년도에 국립제주박물관, 그 다음에 진주시청, 정부 제주지방 합동청사, 그 다음에 영어도시 국제학교, 그 다음에 중문의 오피스텔, 그 다음에 현재 근무하는 곳, 7곳에 만약 인수인계 받고 평균 3년씩만 근무했어도 3, 7은 21년입니다. 그런 곳에 근무한 것만 21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축된 건물에서 바로 잠시 후에 가서 바로 근무한 건물도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 인수인계를 받아봤어. 인수인계는 그러면 건물의 종류는 특급, 1급, 2급 다 받아봤다. 그러니까 인수인계에 대해서 빠삭하죠. 지금처럼 조그마한 건물이 아니고, 저는 대형 건물부터 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책대로 받았겠어요. 방금 뭐 전기설비, 소방설비가 있었고 뭘 하라고 그랬어요? 카메라를 동원하라 그랬잖아요. 잘 모르는 거 설명을 들어요. 잘 모르는 거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저도 모릅니다. 저도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뭐 안다고 해도 그 장비들에 대해서 디테일을 몰라요. 그러면은 설명을 해줍니다. 제일 뭐 문제되는 것이 냉난방 장비 같은 거 운전 설명, 그 다음에 에러 났을 때는 어떻게 본다, 뭐 이런 설명들을 해줘요. 자, 그러면은 본인이 또 경험도 없으니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인수인계 사인하기 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다고, 그럼 설명해 주십시오. 단 조건 본인이 이것을 카메라로 찍겠다. 잘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영상으로 찍어서 찍겠습니다 하라고. 그래서 영상으로 다 찍는 거예요. 그때 본인이 알아들으려고 하지 마. 그러면 영상도 제대로 못 찍고 이 사람도 막 질문하면서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러면 헷갈려 버려. 그러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서 조용히 들어, 영상으로. 그럼 본인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설명이 영상 속으로 쏙 들어왔잖아요. 이게 다 끝난 후에 혹시 뭐 하면 한번 나도 그때 보는 앞에서 한번 해볼까 모르면 그렇게 하시고, 이 안에 싹싹싹싹 다 들어온다. 그러면은 영상을 지금부터 카메라가 나쁘면 카메라 하나 교체해야지, 핸드폰 하나 교체해야지, 좋은 걸로. 그래서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 갑갑한 사람. 돈은 졸라게 아끼면서 일은 하려고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카메라도 구닥다리 카메라 가져와서 영상 찍었는데 용량이 없는 카메라 갖고 있는 분이 있어. 그런 사람은 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일도 하지 말고 인수인계 받지 말고 나가시면 돼. 그 정도 정신력은 아니다 이거지. 그런 정신력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카메라 하나 좋은 거 없으면 구입하셔야 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다 일을 내 대신 해줄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인수인계 설명해주는 부분은 본인이 설명해달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서 설명해줘. 그러니까 찍다 보면 항목이 많아요. 뭐 5개 항목도 될 수 있고, 뭐 10개를 찍을 수도 있고, 본인이 인수인계 받을 때마다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움직이는 설명이든 정지한 설명이든 말 듣는 것을 다 카메라로 저장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카메라를 세워서 찍습니까? 이렇게 찍습니까? 이렇게 찍어야 돼요. 이렇게 찍은 건 뭐 쇼츠로 하긴 좋은데 좁아서 본인이 이해하기 힘들어.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담아 놓으라고. 왜냐면 인수인계해서 사인해서 가버리면 바로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싹싹싹싹 담아가지고 본인이 이것을 여기다 놔두면 돼요? 안 되지. 바로 다운받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 인수인계 받을 때 컴퓨터가 있을 거라고. 야, 컴퓨터 없는 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집에라도 일단 받아놔. 그래서 받아놓고 이제 폴더에다가 이름을 어느 거라고 다 적어 놔야 돼요. 그런데 이 영상 찍은 것도 언젠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근무 안 할 땐 남겨주지 않고 그냥 폭발시켜서 가버릴 경우도 있어. 본인이 어디 갈 때는 남겨주지 않고 이걸 폭발시켜서 갈 때도 있어요. 제일 아쉬운 거는 어쩌다가 이 영상을 날려버릴 때가 있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 야, 그렇게 되면 찾지 못해서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꼭 남겨서 본인이 계속 반복 학습. 그 다음에 에라 코드니 무슨 고장에 대한 것 설명을 할 때 그런 건 기억이 잘 안 나. 고장도 바로 안 나. 인수인계 됐다고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작은 현장이야. 작은 현장 같은 경우 관급 공사도 아니고 하면은 책임이 좀 없어요. 책임 없어. 어떤 곳은 망해버리는 곳도 있어. 망해버리는 곳.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인수인계 잘 받으라. 그 다음에 지금 상가인데 뭐 원격 검침하면서 뭘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원격 검침한다 그러면 좋은 점이 컴퓨터 하나를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원격 검침하는 컴퓨터에는 뭐 아무것도 뭐 만질 수 없냐? 아니요. 원격 검침하는 거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는 개인용 컴퓨터로 써도 돼요. 그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다 어떻게 카메라로 인수인계 받을 때 나를 대신해서 일단 내가 머리에서 뇌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카메라가 찍어서 나중에 나를 교육시키도록 하시라고. 그 사람들은 교육시킨 사람 가버리니까 제 교육을 카메라가 나한테 시키도록 녹화를 다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작은 현장이니까 몇 시간 안에 하나당 뭐 어떤 거는 1시간에 인수인계 끝나는 것도 있고 2-3시간 설명하는 것도 있고 하루 종일 하는 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없어. 그리고 막 질문 많이 해봐야 소용없어요. 어떻게 질문하시냐, 거꾸로. 나중에 필요하면 전화하면 되죠. 예 하면서 빨리 이 사인 해주길 바랍니다.
사인해줬다고 뭐 책임지는 것도 없어. 이거 사인해준 거 인수받았다고 뭐 큰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이라고 보시면 돼. 예, 그래 인수받는 거야. 왜? 시설을 인수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설을 인수받아줘야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정상적인 본인 것이 되잖아요.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한 달 후에 인수인계 사인 받고 돈 주겠다 하면 자동차 팔겠어요? 아니잖아요. 잘 몰라도 돈 주고 사인해서 계약서 사인해가지고 차 인수인계 받아야 내 것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자 기간 동안 다 봐주잖아요. 이제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끝난 거야. 인수인계 쉽게 받으시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사람들 어떤 거, 모든 거, 어떤 거를 받아야 돼요. 전화번호, 개인용, 개인 전화번호, 업체 전화번호 싹 받아가지고 리스트를 정리를 쫙 해야 돼, 본인이. 지금 본인이 경험 없으니까 뭐 관리 계획서를 만들겠어요? 뭘 만들겠어요? 본인이 싹 정리를 해야 돼. 이게 인수인계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키를 받아요. 키 인수인계 해줍니다. 장비 키들 인수인계 다 해줘요. 장비 키들은 막 공통키가 많아. 그 다음 건물에 대한 키 본인한테 다 인수인계 해줘요. 본인이 지금 건축주를 대신하는 거야. 야, 그러면은 건물에 대한 키 인수, 장비 인수, 건물에 대한 키 인수는 각 호실 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본인한테 해줄지 아니면은 그 키들이 사무용 건물인지 개별 호실 건물인지 모르겠지만 그 키들을 누가 관리할 건지, 그 다음에 개별 호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분양한 거다 그러면 호실이 있다 그러면 다 지급을 해줘야 돼요. 마스터키 없는 것도 있어. 있는 것도 있고. 자, 이거는 잘 모르시니까 혹시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로 질문하시면 되겠죠. 어느 건물인지 잘 모르면 저 한번 초대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10만 원만 받고 싹 설명해 줄 수 있어. 아니, 왜 10만 원입니까? 만약 서울이면 제가 왔다 갔다 비행기표 당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뭐 밥도 안 사줘도 좋지만 그럼 저도 구경 한번 하고. 자, 이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배님들 도와주십시오 했지만 로또 맞은 겁니다. 야, 전루의 기회에 본인이 시설관리 실무에 대해서 한 방에 다 배울 수 있는, 이야, 그 학원비만 해도 얼만데 그런 게 실무로 배우려고 하면 그것을 다 공짜로 배우게 생겼는데 그걸 돈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본인이 규모가 크든 적든 관계없이 본인은 이미 로또를 맞아버린 거야. 일단은 첫째 하나 로또는 취업의 로또를 맞았죠. 두 번째는 한 방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로또를 맞았지. 야, 세 번째는 자기만 잘하면은 거기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로또를 맞은 거예요. 정년 없이 건축주하고 잘 해서.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성질 내면 안 된다. 예. 아니, 시공사 시행사한테는 관계없어. 자기가 왕이야. 지금 자기들이 설비할 땐 본인들이 왕인데 인수인계 받는 그 시점에서는 본인이 건축주를 대리하니까 본인이 완장천거고 본인이 왕이에요. 해봐, 인수해봐, 인계해봐, 이렇게 말하시면 돼. 그리고 사인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사인 받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근무하시면 돼. 그래서 잘 모르는 것은 모두 영상에 남겨놓고 모르는 것은 귀찮게 어떻게 한다? 잊어버렸어. 그러면 계속 전화해. 왜? 오늘 다 몰라요. 운전하다 보면 분명히 전화할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전화하십시오. 다 얘기한다고 전화하시라 그래. 그래서 그분들이 인수인계 하면서 하는 말이, 아, 모르시면 전화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근데 본인이 유능한 사람, 안 유능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누가 판단하느냐? 인수인계하는 사람들이 판단해. 인수인계하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질문 많이 하고 마구 말이 많으면, 아이 새끼가 진짜 무식한 새끼네 이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인수인계하는 사람이, 야, 삽박하게 인수인계하면 이겁니까? 이 내용을 보려고 하지 마. 이겁니까? 예, 사인. 그 다음에 모르면 전화할게요. 그러면 서로 쉽게 차 한잔 먹고 쌍 헤어지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심플해서 좋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 걱정은 어떻게 해? 본인이 근무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본인 걸로 만들어가는 거, 그것이 본인의 업무다, 임무. 그 다음에 신축 현장 갔으니까 어떻습니까? 가보면 사무실도 정비가 안 됐고, 내가 잘 곳도 준비가 안 됐고, 야간을 한다면 잠잘 곳이 있어야 되고, 쉬어야 될 휴게소가 있어야 되고, 뭐 등등등등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런 것을 혹시 남겨줄 것이 건덕지가 있는지, 업체에서 의자가 없다면 의자 하나, 뭐라도 뭐 그런 거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업체들이 마지막에 인수인계 끝나서 갈 때 시공한 업체들이다 면 소방 감지기, 뭐 전기 등기구 같은 거 하자 물품들을 좀 남겨줘요. 그 다음에 하자 물품 아니래도 쓸데없는 물품도 남겨준다고. 그 다음 그것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본인이 지금 그 신축 건물이니까 바로 운영이 안 됩니다. 뭐가 돼요? 인테리어 되잖아. 인테리어 되다 보면은 마구마구 막 자기 시설을 건들기도 해요. 예. 그럴 때 이제 법적으로 뭐 소방 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눈여겨보시고, 인테리어 하면서 보면은 또 찌그레기 좀 자기가 뭐 갖고 싶은 것들이 있어. 그러면 업자한테 좀 얘기하면, 야, 요 나무 요거 한 목에 주라고 하면 말만 잘하면 다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현장에서 지금 노또를 맞은 거예요. 노또를 맞은 거. 그래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늘부터 인수인계 만약 한다 하면 인수인계 잘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 모르시는 건 전화하시면 되고, 하자 기간은 보통 다 2년 이상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다음 1년짜리가 있어요. 그 뭐 건축에 관련된 거이 뭐 페인트 하자라든가 뭐 건축에 관련된 하자들은 1년짜리가 많고, 그 다음에 건축의 뭐 구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5년도 있고 10년도 막 있고 그래요. 근데 본인이 건축에 관련된 하자는 발견해서 업체에 통보만 할 뿐이지, 그 다음 주인한테 알려주는 거, 뭐 누수도 막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본인이 당장 시설에 대한 걱정이 아니고 건축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그것은 알려만 주면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를 하는 기간인데 아주 좋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야, 나는 로또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저게 신축 현장이면 재미있게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축 현장이 마지막으로 좋은 점은 당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 건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오늘 인수인계 받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달, 두 달 여유가 있다는 거지. 여유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지금부터는 계속 무슨 걸 하는 거예요? 시운전을 해보는 거고, 지금 겨울 기간이니까 난방부터 시운전 할 거 아닙니까? 난방운전. 자,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 근무하신 사람은 왕입니다. 왕. 지금 로또 맞았다는 것은 지금 질문하신 분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음 근무자 본인이 설령 잘못돼서 나갔다, 기분 나빠서 나갔다 했을 때는 핵심 인력을 건축주는 잃어버리는 거라고. 본인이 기분 나빠서 나갈 때 인수인계 받은 사항부터 싹 인수인계 해주겠어요. 그 다음 사람은 뭣도 모르고 근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뭣도 모르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 앞으로 들어갈 곳은. 근데 본인은 신축 건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에 로또를 맞은 거예요. 자, 이 설명을 듣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도 만약 신축 건물에 근무하실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걱정할 것이 아니고, 나는 몰라서 걱정할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는 로또를 맞았다. 드디어 내가 마음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